숨막히는 열기, 피부를 찌르는 듯한 건조함, 그리고 이글거리는 붉은 수채 에너지. 오늘 우리는 한국의 불가마, 무려 섭씨 10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존하는 법,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인들이 찾는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이 도전은 단순한 육체적 버티기가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한국 고유의 건강관리법과 공동체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화적 극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고온에 20분 이상 머무는 것은 심장과 혈압에 치명적일 수 있기에 오늘 저희는 체온 변화에 집중하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찜질방 체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임스는 서울의 밤거리에서 이 거대한 찜질방 건물 앞에 섰을 때 이곳이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의 찜질방은 단순히 땀을 빼는 장소를 넘어 식당, 수면실, 오락시설까지 갖춘 24시간 종합 레저시설이자 한국 사람들의 주말과 휴가를 책임지는 핵심 공간입니다. 그는 신발장 키를 받아들고 이제부터 겪게 될 모든 것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다큐멘터리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듯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입장과 동시에 받는 이 작은 플라스틱 키는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 제임스의 모든 경제 활동을 책임지는 신용카드이자 신분증이 됩니다. 이 키 하나로 모든 식사와 음료, 마사지 비용이 결제되며 나중에 퇴장할 때 한 번에 정산하는 시스템은 한국의 신뢰 기반 문화를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키를 손목에 차는 순간 제임스는 한국의 공동체 휴식 공간으로 완전히 진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화 충격은 바로 남녀가 완전히 분리되는 탈의실 입구였습니다. 한국의 찜질방은 목욕시설을 기반으로 하기에 옷을 벗는 공간과 땀을 빼는 공용 공간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제임스는 친구에게 여기서부터는 각자의 영역이야 라는 말을 듣고 낯선 환경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탈의실에 들어서자 제임스는 낯선 한국식 유니폼인 얇은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통일된 복장은 사회적 지위나 배경을 잠시 잊고 모두가 평등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찜질방만의 규칙입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문화적 시험대에 오른 것은 바로 다음 단계, 목욕탕으로 진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찜질방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에티켓은 바로 목욕탕에서는 옷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낯선 사람들과 완전히 벌거벗은 채 함께 탕에 들어가는 이 행위는 제임스에게 엄청난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를 통해 사회적 가면을 벗고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 함께 땀을 흘리며 정을 나누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뜨거운 탕 속에 몸을 담그자 긴 비행과 서울의 복잡함에서 오는 피로가 일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 뜨거운 물은 단순한 청결을 넘어 몸의 긴장을 풀고 본격적인 찜질을 준비하는 이완의 과정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목욕탕에서의 시간을 통해 몸의 노폐물을 1차적으로 제거하고 찜질방에서의 극한 도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니폼을 입고 공용 공간으로 나온 제임스는 찜질방이 단순히 사우나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곳은 마치 거대한 실내 캠핑장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연인들은 매트 위에서 속삭이며 어르신들은 안마의자에 기대어 피로를 풀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사회적 교류의 장소로 기능합니다. 찜질방이 종합 레저 시설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바로 다양한 부대 시설의 존재입니다. 한국인들은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며 심지어 독서실처럼 조용한 수면실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효율적으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찜질방 극한 테스트의 무대인 불가마 앞에 섰습니다. 일반적인 찜질방의 온도가 섭씨 60도에서 섭씨 90도 사이라면 전통 한증막 방식의 불가마는 숯을 직접 사용하여
온도가 섭씨 100도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제임스는 문 앞에서 코로 들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의 냄새를 맡으며 마치 화덕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고 한 발짝 내딛자 마치 사막 한가운데 들어선 것처럼 숨막히는 열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피부의 수분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듯한 느낌에 제임스는 당황했지만 그 속에서 고요하게 앉아 땀을 흘리고 있는 한국인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뜨거운 환경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고통을 인내하는 한국 특유의 정신력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제임스의 온몸에서는 폭포수 같은 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땀은 단순히 체온을 낮추기 위한 작용을 넘어 몸속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작용의 결과입니다. 한국인들은 이 극한의 땀 배출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 미용 효과까지 얻는다고 믿으며 불가마 찜질을 건강관리의 핵심으로 여겨왔습니다. 제임스가 10분 만에 극한의 고통을 느끼는 동안 옆자리 한국인들은 묵묵히 땀을 닦으며 20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체질에 따라 고온을 견디는 능력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동의보감의 사상체질론에 따르면 소양인이나 태양인은 상체에 열이 많아 고온에서 오래 머물면 오히려 기운이 떨어지고 탈진할 수 있어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불가마에서 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에 들어갈 때 모래시계나 시계를 확인하며 20분을 넘기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찜질방 문화의 핵심은 오래 버티기가 아니라 짧고 강렬하게 땀을 뺀 후 충분히 식히고 다시 들어가는 간헐적 찜질을 통해 체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5분의 사투 끝에 제임스는 마침내 불가마를 탈출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시원한 공기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고온과 저온을 반복하는 찜질은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며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반드시 밖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체온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온의 불가마 다음으로 한국인들이 반드시 찾는 곳은 바로 얼음방입니다. 이 극과 극의 온도 변화는 한국 찜질방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얼음방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움은 불가마에서 확장되었던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켜 피부 탄력을 높이는 효과를 줍니다. 이 경험은 마치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동시에 느끼는 것 같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강렬합니다. 이제 찜질방에서의 필수 아이템, 양머리 수건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 독특한 수건 모양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불가마의 강한 열기로부터 두피와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서툰 손놀림으로 수건을 돌돌 말아 양머리를 만들었고 이 순간 그는 비로소 완벽한 K-찜질러로 변신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양머리 수건을 착용하는 순간 제임스는 찜질방 문화의 아이콘이자 한류 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이 특별한 경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유머러스한 외형은 찜질방이라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상징하며 잠시나마 일상생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줍니다. 땀을 엄청나게 흘린 후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수분과 당분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때 주저없이 전통 음료인 식혜를 찾습니다. 식혜는 엿기름으로 만든 달콤한 음료로 찜질로 인해 고갈된 수분과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보충해주는 완벽한 궁합을 자랑합니다. 차가운 식혜를 마시는 순간 온몸에 퍼지는 시원함은 불가마의 고통을 보상받는 듯한 쾌감을 주었습니다. 식혜와 함께 찜질방의 필수 코스는 바로 맥반석 계란입니다. 고온의 맥반석에서 구워낸 이 계란은 일반 삶은 계란보다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찜질로 소모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이 계란은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간식이며 한국인들의 소박하지만 실용적인 건강관리법을 보여줍니다. 맥반석 계란을 먹을 때 한국 친구가 제임스의 양머리 수건 위에 계란을 톡 하고 깨는 장난을 쳤습니다. 이 유쾌한 행위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친근함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사회적 교류 방식입니다. 찜질방은 이처럼 격식 없이 서로에게 장난을 치고 웃을 수 있는
사회적 계층이 사라지는 공동체의 장소인 것입니다. 배를 채운 후 제임스는 한국의 독특한 수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바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의 주거 문화는 전통 온돌에서 유래했으며 바닥에 앉거나 눕는 것이 매우 익숙합니다. 찜질방의 따뜻한 바닥은 온돌의 혜택을 그대로 이어받아 많은 사람이 이 딱딱한 바닥 위에서 깊은 잠을 청합니다. 서양인에게는 익숙지 않은 바닥 수면이지만 제임스는 주변의 웅성거림과 따뜻한 바닥의 촉감 속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찜질방은 가족 단위의 휴식 공간이자 때로는 집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피해 잠시 도피할 수 있는 안식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주목할 점은 찜질방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활발하게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찜질을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곳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연인들은 함께 땀을 흘리며 건강을 공유하고 라면이나 간식을 나눠 먹으며 친밀감을 높입니다. 또한 찜질방은 주말에 가족 단위로 방문하여 함께 휴식을 취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공용 공간에서 함께 뒹굴고 이야기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 공동체적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국 사회의 단면입니다. 불가마 외에도 찜질방에는 다양한 테마방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소금방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의 열기가 몸에 전달되어 피부질환 완화와 살균 효과를 얻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임스는 소금방의 따뜻하고 미세하게 짠 공기를 마시며 한국의 찜질 문화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찜질방 체험의 진정한 마무리는 목욕탕으로 돌아가 때밀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밀이는 몸의 각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한국 고유의 강력한 목욕 문화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몸을 완전히 정화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섭씨 100도 불가마 도전과 바닥수면, 그리고 식혜와 계란으로 이어진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제임스는 몸은 노곤했지만 정신은 맑아진 듯한 독특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극한 테스트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치유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찜질방은 2005년 이후 한류 드라마와 K-팝 아이돌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필수적인 체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양머리 수건을 쓰고 맥반석 계란을 먹는 모습은 이제 한국 문화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된 것입니다. 찜질방 문화의 지속적인 인기는 그 실용성에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면, 식사, 휴식, 건강관리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현대사회의 고효율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정서와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특히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온을 관리하는 방식은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려는 한국인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찜질방을 나서는 제임스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문화적 장벽과 극한의 열기를 극복한 그는 이제 한국의 정문화와 공동체적 휴식의 가치를 몸소 깨달았습니다. 찜질방은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사회적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찜질방 도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한국 문화 탐험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처럼 깊이 있는 서사와 디테일이 담긴 문화 체험은 시청자들에게 고품질 시청 시간을 제공하며 다음 에피소드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제임스는 다음 목표로 한국의 매운맛에 도전하는 길거리 음식 극한 테스트를 예고했습니다. 저희 채널은 한국의 표면적인 모습뿐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역사와 정서를 다루는 시리즈 포맷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반복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 저희는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기술 혁신, 그리고 전통 문화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심도 깊게 조명할 것입니다. 섭씨 100도 불가마 도전은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건강과 유대감은 제임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 찜질방 문화는 건강관리와 사회적 교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한국 특유의 지혜를 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호기심과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